대칭 차집합 문제가 굉장히 고빈도 출제되거든요. 예, 근데 대칭 차집합을 대충은 다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대충은 알고 있는데 대칭 차집합의 성질을 좀 외우고 계시면 되게 좋아요. 외워야 되는 성질들을 얘들이 지금 만들어준 거예요. 문제로. 기억 참이에요. 이건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교환 법칙이 뭔데요? 이항 연산에서 항의 순서를 바꾸어도 연산의 결과는 같다. 이게 교환 법칙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도 참인데 이건 뭐예요?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종류가 같은 상황 이산의 연산에서 연산의 순서를 바꾸어도 연산의 결과는 같다. 이런 뜻입니다. 괄호를 어떻게 치든 상관없다는 말은 연산의 순서를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합 법칙이 성립하고, 선생님 왜 성립한지 안 보여줘요? 이거 니네가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누구나 이게 참이라는 거 알 수 있기 때문에 안 보여줍니다. 알겠죠? 제가 그려봤는데 안 되던데요? 라고 하면 들고 오세요. 제가 그래서 보여줄게요. 될 겁니다. 알겠죠? 이거 성의만 있으면 되는 거라서. 근데 기억 니은은 좀 외워서 판정하자고. 아니 중간고사를 보고 있는데 이러고 있으면 뭐 어쩌자는 거냐 진짜. A, B 이러고 있으면 아 그래 뭐 맞나?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좀 외워서 판정하자 이 말이에요. 알겠죠? 한 가지 더. 이게 성립합니다. 요거는 안 외우고 있는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각각을 컴플리먼트해서 대칭 차집합을 구하면 원래 거하고 같아요. 이게 약간 좀 드물거나 비교를 해보시면 중간에 연산자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바뀐단 말이죠. 이게 특이한 지점이죠. 그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림 그려서 해보시면 맞다는 걸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굳이 보이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예. 근데 요거 기억해 놓으면 좋습니다. 이 문제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알았니? 그 다음에 대칭 차집합을 물론 이제 빼고 합집합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빼고 합집합을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합집합에서 교집합 제거한다 이렇게 똑같거든요. 그래서 뭐가 편리한지를 좀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의미는 뭐냐면, 저는 뭐라고 하냐면 x 차집합 y는 뭐냐면 x에서 사실 뭘 빼는 거예요? y를 빼는 게 아니죠. x와 y의 교집합을 빼는 거잖아요. y 차집합 x는 뭐예요? y에서 x를 빼는 게 아니잖아요. x와 y의 교집합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수학적인 표현은 아닌데 이거 제가 뭐라고 하냐면 순수한 x의 원소라고 얘기하거든요. y에 들어가 있지 않은 x만의 원소라고 보는 거죠. 얘는 x에 들어가 있지 않은 y만의 원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x만의 원소와 y만의 원소를 더하는 관점이잖아요. 뭐가 편한지 제가 세 가지 지금 해석을 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 해석을 돌려가면서 잘 쓰시라는 거죠. 근데 제가 세 번째 a만의 원소에다가 공집합만의 원소를 더하면 당연히 a만의 원소 아닙니까?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a만의 원소에다가 a만의 원소를 합치면 당연히 a만의 원소. 아니? 얘는 대칭 차집합이죠. a만의 원소인데 이게 지금 비교하는 게 상대적인 거라서 a만의 원소라고 하면 없어요. 원소가. a 대칭 차집합 a니까 a랑 a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근데 a랑 a를 비교하면 a만의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공집합, 합집합, 공집합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참이 됩니다. 이게 좀 불편하면 그냥 합집합에서 교집합 뺀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제가 세 번째 해석을 알려드리려고 그냥 일부러 갖다 써본 거죠. 억지로. 저도 디귿 판정할 때는 그냥 합집합에서 교집합 빼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얘기한 그 A만의 원소나 B만의 원소라는 건 실제로 대칭 차집합의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차집합의 의미죠. 예. A 차집합 B라는 게 실제로는 이렇잖아요. 그쵸? 차집합이라는 연산은 사실상 뭐랑 상관 있는 연산이에요? 교집합이랑 상관 있는 연산인가? 아니에요. 여집합이랑 상관 있는 연산이에요. 여러분들 그 A 컴플리먼트를 얘처럼 바꾸면 뭐가 되냐면 이게 되거든요. 그지 않냐, 아가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 차집합을 사실 영문으로 명칭을 보면 subtraction set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set이 집합이에요. 알겠죠? 뭐라고 하냐면 relative complement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대적 여집합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상대적 여집합이라는 게 뭐냐면 A랑 B 두 개를 그렸을 때 universal set 바깥쪽에 있는 전체 집합을 생각하지 않고 얘들끼리 전체 집합을 구성한다고 봤을 때 B의 컴플리먼트다 이런 뜻이에요.
B의 컴플리먼트. 네,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차집합의 의미는 여집합이랑 훨씬 가깝습니다. 뭔가 뺀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적 여집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여집합은 절대적 여집합이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명칭을 또 얻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약간 그런 관점으로 여집합을 해석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알았니? 네. 그냥 판정이나 하면 되는데 말 들을 게 많죠? 네. 자, 다음 리을 굉장히 좀 독특해 보이는데 사실은 얘는 물론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옳음을 판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리을에 나오는 것들은 그 기억, 니은, 디귿 판정하는 문제 중에서 항상 그렇진 않아요. 뒤쪽에 있는 것들 있죠. 뒤쪽에 있는 것들은 내가 이미 앞쪽에서 옳다고 판정한 것을 근거로 재판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무작정 다이어그램 그리지 마시고 앞에서 내가 지금 옳은 거 3개나 써놨잖아요. 그러면 저것들 가지고 이걸 옳다고 보일 수는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세요? 네. 뭐라고 했냐면 A와 B의 대칭 차집합을 C라고 했잖아요. 맞아? 그러면 A와 C의 대칭 차집합은 A와 A 대칭 차집합 B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근데 아까 위에서 우리가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A 대칭 차집합 A는 공집합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또 디귿 판정에 의해서 얘가 또 B가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얘가 옳다는 게 확인됐어요. 근데 1등급 수학은 니네가 이걸 좀 외웠으면 좋겠는가 봐. 왜냐면 이 밑에 문제 또 나오거든요. 아시겠죠? 1등급 수학이 내가 이걸 알려주고 싶은데 좀 받아 먹어라. 왜냐면 이게 교육과정 내의 내용이 아니니까 핵심 정의에 써놓으면 또 좀 이상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핵심은 아닌데 야 대칭 차집합이 이런 특성이 있는데 좀 외워라 이런 얘기고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얘랑 얘랑을 교환 가능하다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근데 대칭 차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사실은 A랑 교환해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얘를 그 C 대칭 차집합 B는 A다라고 써도 아무 상관없다고요. 얘랑 얘를 교환한 거죠. 이해하겠어요? 이해하겠어? 요걸 기억해서 빠르게 판정할 수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왜냐면 너네가 이런 증명을 사실 내가 봤을 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시험 보다가 다 다이어그램 그릴 것 같거든?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쌤처럼 판정하면 뭐 할만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웃긴 건 쌤도 이거 외워서 빨리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대칭 차집합이 뭐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냥 앞에 있는 두 항 중에 하나를 결론하고 바꿀 수 있다. 이 정도로 외우시면 더 잘 외워지겠죠. 이해하시죠? 예. 자, 요걸 바탕으로 2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깨달음을 얻었어요? C를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B하고 A 바꾼 거예요. 이렇게 풀었나요? 안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네. 그냥 A와 B의 대칭 차집합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공통인 게 3하고 6하고 7인가요? 그죠? 네. 그럼 3, 6, 7을 제외한 나머지 쓰면 되니까 1, 2, 4, 8, 9예요. 답은 24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22번에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깐 거란 말이야. 아니 위에서 리을을 옳다고 판정을 해놓고도 이걸 이렇게 안 푼다고? 거의 이런 느낌이란 말이지. 알겠죠? 네. 근데 아마 여러분 옳다고 판정해놓고 이렇게 안 풀었을걸요? 그죠? 그래서 책이 주려는 메시지를 잘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수학을 지도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학생들이 문제를 빨리 풀어치워야 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면 실력이 늘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어떻게 푸느냐가 되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빨리 풀어치워서 없애려고 생각하면 문제에 대한 애정이 1도 없어. 그럼 문제를 유심히 보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문제가 너네한테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다 읽어낼 수가 없단 말이지. 야, 문제라는 것은 출제자가 너네한테 써준 편지 같은 거야. 물론 존나 읽기 싫게 생겼지만 아무튼 편지 같은 거라고. 그러면 그 편지를 읽으면서 출제하는 사람의 마음을 좀 읽어보려고 하란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훈련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제가 말한 대로 진짜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남들보다 더 적은 수량의 문제집을 풀고 남들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간지죠. 예. 아시겠죠? 누군가 나한테 와서 뭔가 물어봤어요. 나 근데 이 책 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근데 딱 나도 처음 보는 문제야. 딱 풀어서 보여줘. 내가 맞았어. 이게 간지죠. 예. 어떻게 풀었어? 쉽네 이래야지. 작년에 풀었어. 이거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요. 물론 우리가 새로운 문제를 모두 다 풀 수 있는 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수학의 진정한 재미는 어디서 오냐면 풀어보지 않은 문제를 내 스스로 힘으로 풀었을 때 그때 수학의 진짜 재미가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무작정 모르겠다고 막 질문하는 친구들 나중에 보시면 이런 상황에 놓여요. 이 문제를 내가 풀 줄 아는데 이게 학교에서 듣고 학원에서 듣고 시험에서 보고 했기 때문에 풀 줄 아는 건지 아니면 내 스스로의 생각으로 과연 이 풀이를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굉장히 의심스럽단 말이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게끔 문제를 소모하시되 굉장히 좀 아껴서 소모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29번 양수 라지 x에 대해서 라지 x의 소수 부분을 뭐 다음과 같은 괄호로 표현하기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대상은 x가 아니고 x분의 1이기 때문에 x분의 1의 범위를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정수 부분은 알아야 소수 부분은 알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가우스 x분의 1이라는 놈은 정수분이 2이기 때문에 그냥 x분의 1 마이너스 2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x랑 같은 x를 고르면 된다는 얘기죠? 이게 x이면 돼요.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일 거고요.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으로 풀면 2일 텐데요. x는 3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일단 기본적으로 탈락이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는 3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있냐? 라고 하면 사이에 있습니까? 대충 있을 것 같죠? 이거 물론 이제 뭐 범위도 연산하는 게 맞는데 2.414 알고 있잖아. 0.414 정도라고 하면 그죠? 예. 요 사이에 있다라는 거 납득이 되죠. 그래서 한 개입니다, 한 개. 이런 건 사실은 그냥 뭐랄까 외관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외모가 어려워 보이는 저처럼 이렇게 외모가 어려워 보이는 죄송합니다. 그런 문제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다. 근데 왜 우리가 처음 보는 기호 같은 거 막 제시하면서 문제를 물어보면 학생들이 굉장히 좀 짜증스러워하는 친구도 있어.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도 많은데 뭘 또 새로운 걸 만들어서 나 이렇게 귀찮게 하나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는 어디죠? 수능이잖아요. 수능의 그 수학 능력 평가의 숫자는 배울 숫자거든요. 배우는 능력을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배우는 능력을 평가하려면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니네가 처음 보는 걸 제시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시험장에서 배워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된 애들이 명문대에 오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게 된 애들이 명문대 학원에서 배웠는데 이런 애들 뽑으면 안 되는 게 원래 처음 보는데 거기서 배워서 바로 쓸 수 있는 애들을 뽑는 게 우수한 애들 뽑는 길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측하고 가르쳐도 평가원은 모든 사교육의 예측을 벗어난 문제를 무조건 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야 우수한 학생 선발할 수 있으니까. 알겠니? 예. 그러니까 평가원 애들 납치해서 알아내서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든 새로운 걸 풀 줄 아는 능력이 좀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27번이 누락됐나요? 네. 27번 보고 가겠습니다. 집합 A가 1, 2, 3이에요. 집합 B는 뭐냐면 무슨 뜻이냐 집합 B가 X에 있는 임의의 두 원소를 꺼내서 뺀 것을 원소로 삼겠다는 얘기예요. 뭐 다르다는 말 없으니까 같아도 상관없어서요. 그럼 제일 작으려면 마2부터 가능하겠네요. 마1도 가능하죠. 0도 가능하고 1도 가능하고 2도 가능하고 더 이상 가능한 거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집합 C는 뭐예요? 임의의 두 원소를 꺼내서 B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 3분의 1, 2분의 1, 3분의 2 그냥 헷갈리니까 3이 분모일 때 더 써볼까요? 3분의 1하고 3분의 2 그죠?
그리고 2가 분모일 때는 2분의 1하고 2분의 3. 그리고 1이 분모일 때는 2하고 3. 그리고 1도 가능하죠. 같은 수를 썼을 때. 이렇게 7개 나오지 않나요? 이게 제일 안 헷갈리게 세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네. 그럼 순수한 C의 원소만을 뽑아라 라는 얘기니까 겹치는 거 얘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나머지 더하시면 얼마입니까? 2, 3, 6이죠? 네. 뭐 어려운 덧셈 물어본 것도 아닌데 대답이 안 나와요? 네, 알았어요. 네. 살짝 기다려봤는데 대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 제가 더 하고 있었어요. 에이씨, 나라도 더 해야겠다 이러면서. 네. 자, 36.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와 B가 있습니다. U의 부분 집합 중에서 다음을 만족하는 X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X라는 애가요 B랑 교집합을 하고 그 다음에 A랑도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는데 B랑도 교집합을 하고 A랑도 교집합을 할 건데 B랑 교집합을 한 애가 A랑 교집합을 한 애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문제인데 그냥 이런 거죠. 애당초에 B라는 집합 자체가 더 크고 A라는 집합 자체가 더 작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썩 자연스러워 보이진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썩 자연스러워 보이진 않는데 이 B가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좀 눈에 들어오죠. B를 꼭 선택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면 뭐 그렇진 않아요. 알겠죠? 그런데 B랑 교집합을 구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C하고 D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서 C하고 D가 존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A랑 교집합을 만들어서 C하고 D를 만들어낼 수는 없겠죠. A는 C하고 D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X는 C하고 D를 선택해서는 안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B는 선택해도 돼요. 왜? A에 B가 들어있기 때문에. A도 선택해도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전체 집합에서 C랑 D만 선택 안 하면 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집합 X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얘나 얘를 원소로 가질 거냐 안 가질 거냐의 문제죠. 경우의 수의 관점에서 2의 세제곱은 8개다. 제가 이렇게 경우의 수로 풀 거거든요. 거부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 과정의 마지막 단원이 경우의 수인데 경우의 수 빼고 풀어주세요 한 다음에 그때 가서 또 경우의 수 할 거예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집합 문제에 경우의 수 문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경우의 수 문제는 또 집합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어차피 중간고사에도 경우의 수 문제가 나오고 기말고사에도 경우의 수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1등급 수학은 일단 얘는 끝까지 갈 거예요. 중간 범위까지만 하고 끝내지 않을 거예요. 경우의 수를 못하면 중간고사 잘 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솔직히 난 경우의 수 잘 못하는 것 같다. 손 들어봐도. 네, 괜찮아요.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평균 이상은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잘 못 배워서 그래요. 어차피 경우의 수 문제가 어려운 건 누구에나 똑같거든요. 심지어 가르치는 선생님한테도 똑같아요. 근데 적당한 난이도의 문제까지는 큰 무리 없이 다 풀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잘못 배우면 그렇습니다. 알겠죠? 네. 자, 전체 집합 U가 1부터 10까지 자연수를 원소로 갖고요. A 합집합 C가 B 합집합 C를 만족시키는 U의 부분집합 C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C는 일단 U의 부분집합이에요. 근데 합집합을 했을 때 이 기호는 지금 포함관계가 아니에요. 집합의 상등이죠. 두 집합이 같아야 한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럼 두 집합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A도 자기 원소를 갖고 있고 B도 자기 원소를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공통된 원소가 있는지 먼저 찾아봐요. 135가 공통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135는 C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A랑 합집합을 하면서 넘어오고 B랑도 합집합을 하면서 넘어온단 말이야. 왜 제가 135를 찾았냐면 합집합을 할 때 이제 니네 C에다가 뭔가 원소를 쓰려고 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135는 C가 안 가지고 있어도 A랑 합집합하면서 자동으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B랑 합집합하면서 자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집합의 상등과 하등의 연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얘가 무조건 꼭 가져야 되는 누구냐면 2하고 4는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2하고 4를 얘가 안 가지고 있으면 집합에 A랑 합집합하면서 2, 4 들어올 텐데 B에는 2, 4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집합의 상등이 깨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7구라는 B만의 고유의 원소 꼭 가져야 되는 거죠. 맞아? 나머지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돼요. 그러면 2, 4, 7, 9를 반드시 가져야 되니까 경우의 수의 관점에서 선택지가 한 가지인 거죠. 한 가지잖아. 그럼 나머지 6개 원소는 2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얼마예요? 2, 6제곱 64가 됩니다. 이해하시죠? 이 4개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원소들은 같거나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경우의 수 설명하기 좀 납득이 안 되는 친구들은 다시 물어보세요. 알겠죠? 아시겠죠? 네. 근데 이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 경우의 수 중학교 2학년 과정에 있잖아요. 40번 전체 집합 마찬가지로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를 원소로 갖습니다. 부분 집합 NK라고 했고요. NK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원소가 될 조건이 좀 독특한데 뭐라고 써있습니까? K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수라고 적혀있네요. 의미 아닌 정수 표현은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표현입니다. 만약에 n이 자연수였다면 저 x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몫을 아마 이렇게 써야 될걸요? 아니다. k 마이너스 1 몫을 1 늘리고 하고 이렇게 써야 될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은 사실 뭐 딱히 적절하진 않은데 이게 뭐냐면 원래 이게 더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봐봐. 짝수는 어떻게 쓰니? 2n이라고 쓰지. 홀수 뭐라고 쓰냐? 그렇지. 더하기 1이라고 잘 안 쓰지. 음의 나머지를 주로 쓴단 말이야. 왜 그래? 그래야 n이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안 헷갈려. 근데 더하기 1이라고 쓰면 n이 음이 아닌 정수가 되기 때문에 0을 빼먹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경우도 3n-2라고 쓰지 3n 더하기 1이라고 안 써요. 나머지 2인 경우 3n-2라고 쓰죠. 3에서 3n이라고 써야 이때 n이 자연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양의 나머지는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더 쉽지만 0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좀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의 출제자는 그래 0도 된다고 해줄게. 그래야 니네가 이해할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관점으로 쓴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K로 나누어 나머지 1인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N4는 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4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수죠. 그렇지 않냐? N2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2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수죠. 4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 모든 수는 일단 홀수이기 때문에 포함됩니다. 그죠? 2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수가 물론 2배수가 더 많겠죠? 만약에 이 원소의 끝이 4의 배수라고 하면 끝이 4의 배수는 아니니까 뭐 2배수가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2로 나누어 나머지 1인수가 훨씬 많죠. 홀수니까 5개잖아. 근데 4로 나누어 나머지 1인수 몇 개야? 3개 아니야? 1, 5, 9? 1 빼먹으면 안 된다. 0도 된다고 했잖아. 바로 빼먹게 되지 않냐? 약간 느낌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1도 된다고 0이 되니까 자 써주면 N4가 1, 5, 9예요. N2는 1, 3, 5, 7, 9겠죠. 그러니까 포함되잖아요. 근데 굳이 안 써도 포함된다는 건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임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뭐라고 써있냐? 뭐라고 써있어? 뭐라고 써있냐니까요? 뭐라고 안 써있습니까? 1로 나누어 나머지 1인수잖아요. n 더하기 1이라는 얘기예요. n은 0부터. 모든 자연수 아닙니까? 사실상 전체 집합이 되겠죠. 여기서 10을 넘어가진 않을 거니까.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써있습니다. 그죠? 네, 당연한 얘기고. 두 자연수 PQ가 서로 소이면 공집합이냐? 라고 했는데 아니요. 공집합은 안 될 것 같죠. 왜냐면 NP의 원소는 뭘 만족하냐면 PN 더하기 1 만족하고요. NQ의 원소는 뭘 만족하냐면 QN 더하기 1 만족하는데 PQ가 서로 소니까 모양 똑같은 거 없지 않냐. 0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도와주려는 것 같은데 디귿보기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디귿보기 만들려고 그랬어요. 0 넣었을 때 1 놓치겠지? 그러면 공집합이라고 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42번. 집합 S에 대해서 함수 fx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그러니까 이 x라는 아이가 집합 S의 원소이면 1을 함수값으로 갖는 거고, 원소가 아니면 마이너스 1을 함수값으로 갖는 거죠. 맞아요? 자, 진짜 이해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여기 뭐라고 써있니, 연수야? 이렇게 써있죠. 그지 않니? 내가 아까 차집합 무슨 뜻이라고 했지? A만의 고유의 원수라고 했잖아. B일수는 없다고 했잖아. A에만 들어있고 B는 안 들어있는 고른 게 차집합이라 뜻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 M은 A에만 들어있고 B에는 안 들어있으니까 얘는 1이고 얘는 마일이겠죠. 답은 2입니다. 그래서 이 기호가 뭘 뜻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시면 사실 물어보는 것 자체는 매우 싱겁죠. 이것도 외모가 어려워 보이는 문제. 아시겠죠? 네. 외모가 어려워 보이고 싶지 않은데 어려워 보이고 싶은데 어려워 보이네 자꾸. 그래요. 네. 그래서 이해를 제대로 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죠. 근데 이 집합 명제 단원이 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올 거고, 왜냐하면 그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용어의 정의 같은 걸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용어나 어떤 수식을 정했단 말이야. 어떻게 쓰기로. 그럼 니네가 그걸 받아들여서 빨리빨리 사용해야 문제를 잘 풀 텐데, 그 능력이 없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 능력을 길러주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제와 조건에서는 너네 기본적으로 논리력이 없는 인간들이잖아. 내가 이제부터 논리를 심어주지. 뭐 이게 목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44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대칭 차집합 아까 나온 거 나왔죠? 나왔잖아요. 와, 씨. 야, 여기 뭐라고 써있냐? 그래요, B라고 써있네요. 자, 약간 부연을 곁들여 드리면, 얘가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괄호가 없어도 상관없거든요. 그 다음에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A를 끌어다가 앞에 있는 A랑 연산하고 나중에 B를 연산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얘가 공집합이었잖아요. 그러면 공집합하고 B를 연산하는 얘기니까 그냥 B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B라고 써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왠지 이건 A라고 써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A라고 써있네요. 그죠? 네. 네, 장난을 좀 많이 치네요. 1등급 수학에서. 네. 그러면 겹치는 거 빼면 겹치는 건 3호인가요? 3호? 1, 4, 6, 7, 9 남을 거니까 합은 27이네요. 그래서 아까 그 대칭 차집합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만족한다는 걸 실제 문제에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기억, 니은, 디귿 나왔을 때 판정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죠? 네. 자, 45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X, Y에 대해서 여기서 대칭 차집합이죠. 모양을 바꿨을 뿐이에요. 사실상 그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는 대칭 차집합의 형태는 가장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형태는 이런 형태죠. 딱 이렇게 나와 있으면 대칭 차집합이다 눈에 확 들어오죠. 그 다음에 실제로 연산을 할 때 선호하는 형태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이런 형태를 조금 더 선호합니다. 합집합에서 교집합 빼는 게 다이어그램이 훨씬 더 잘 떠오르거든요. 각각의 차집합을 합치는 것보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집합의 연산을 배우면 막 이런 식의 연산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얘도 막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 근데 막 드무르 같은 것도 배웠으니까 막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쓰지 마세요. 이거 왜 쓰고 있어? 네. 제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뭐 얼마든지 복잡해 보이게
막 니네들 말이 막 연맥이는 모양을 막 계속 만들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출제하는 사람 마음이지. 막 얼마든지 표현해서 엄청 복잡해 보이게 만들 수 있는데, 일단 무언가를 이렇게 두 연산을 새롭게 정의하잖아, 집합 문제에서. 그러면 95% 이상의 확률로 대칭 차집합 또는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입니다. 그냥 뭘 새로 만들었다 그러면 대칭 차집합인가 이렇게 보시고, 아니면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인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양이 더 복잡하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연산 자체를 우리가 수월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화 시키기 어렵거든요. 아마 제가 95%라고 했지만 100%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대칭 차집합이 한 85%, 대칭 차집합이 여집합이 한 15%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대칭 차집합이구나 라는 걸 이미 안 상태에서 대칭 차집합이냐 아니면 얘 여집합이냐 정도를 확인하는 그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어보는 게 뭐예요? Y 아닙니까? 와, 이제 징하네요. 예. 얘는 뭐 거의 매니아인가 봐. 막 계속 이러고 있어. 알겠죠? 예. 그냥 Y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라고 했는데 해도 되는데 예, 이러고 있어요. 예. 그리고 Y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얘를 고지고대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얘가 주어져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얘들아? 드모르간에 의해서. 그럼 1부터 8까지의 자연수에서 5, 7을 제외하는 얘기죠. 예. 그래서 1, 2, 3, 4, 6, 8 이고요. 예. 얘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얘를 되게 불편하게 해석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진짜 X의 여집합 칠한 다음에 거기 Y 더하고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것도 드모르간 써보면 이게 어떻게 써 있는 거냐면 이러고 오른쪽을 얘를 쓰지 마시고 얘 여집합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2, 4, 6 6은 아니죠? 2, 4, 8인가요? 그잖아요. 그럼 얘는 차집합이기 때문에 얘를 해석하기 훨씬 쉽죠. 즉 X 차집합 Y가 2, 4,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합집합 알고 있고 X만의 고유의 원소를 알고 있어요. 그럼 X만의 고유의 원소만 제거하면 당연히 뭐가 나오는 거예요? Y가 나오는 거죠. 이해하시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고유의 원소라는 표현이 생각보다 좀 생각하는 걸 쉽게 만들어주거든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답은 10 되겠네요. 넘어가 되겠죠? 네. 1등급 수학 보세요. 거의 알 때까지 가르치는 수준이잖아요. 모두가 알 때까지 이걸 물어봐야지. 거의 이 느낌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 근데 이걸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안 보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책을 다 끝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 게 있었어? 이래버린다는 거죠. 알겠니? 다음 전체 집합 U는 1부터 100까지의 정수예요. 부분 집합 S는 100과 서로 소인 정수를 고르는 건데 100과 서로 소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100의 소인수는 2와 5밖에 없기 때문에 2와 5를 인수로 갖지 않는다 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왜 여기서 왜 나오는 거야 라고 하면 이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하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총 100개의 정수에서 2의 배수인 50개를 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5의 배수인 20개를 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10의 배수는 중복해서 빠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관점이에요 그냥. 그럼 이 과정이 뭐하고 똑같습니까? 포함과 배제의 원리하고 똑같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식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48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들은 그냥 쉽게 빨리 풀고 넘어가면 되니까 질문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질문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라고 수학 못하는 게 아닙니다. 질문이 없는 친구들이라고 수학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래요. 제 경험상. 알겠죠? 예. A가 50 이하의 자연수고요. B는 20과 서로 소인 자연수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집합 X를 최대한 많은 원소를 밀어 넣으면 되는 거죠. 예.
집합 X는 근데 A의 부분 집합이니까 뭐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 골라야 되고 공집합은 아니니까 원소가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런데 B랑 서로 소네요. 그죠? B와 서로 소라는 말은 B는 20과 서로 소인데 20의 소인수는 2하고 5잖아요. 그렇지 않냐? 그지? 그러면 B랑 서로 소인 자연수란 얘기는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런데 걔랑 교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오히려 거꾸로 20의 인수인 2와 5를 인수로 갖는 수들만 고른다는 얘기죠. 일종의 이중 부정의 느낌이잖아요, 지금. 일부러 이렇게 낸 겁니다. 지금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B의 원소는 2나 5가 소인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소여야 되니까. 근데 2나 5가 소인수가 아니래랑 교집합을 해봤더니 하나도 없어, 원소가. 그러면 2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야 한다는 얘기죠. 2나 5를 적어도 하나를 소인수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X의 원소는 2의 배수 아니면 5의 배수가 되는 거고요. 주의하셔야 될 건 이 또는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2의 배수만을 인수로 가져도 되고 5의 배수만을 인수로 가져도 교집합은 공집합이 될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이 문제만 풀고 잠깐 쉴게요. 알았죠? 네. 집합 X의 모든 원소는 45와 서로소라고 했어요. 45와 서로소라면 45 인수는 3하고 5 아니에요? 그러면 3의 배수 여서는 안 되고 여기서는 AND예요. 5의 배수 여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 좀 이상하지 않냐? 위에서 5의 배수인데 갑자기 또 5의 배수 아니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아무튼 5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죠? 결론은 그럼 뭐라고 써야 될까요? X의 원소는 5의 배수는 될 수가 없는 거잖아, 일단. 그지? 그러면 2의 배수여야 되고요. 근데 이 중에 3의 배수는 아니어야 돼요. 그리고 2의 배수를 구하다 보면 다시 5의 배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예. 5의 배수는 여전히 아니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아까 위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일단 2의 배수라고 하면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 2의 배수니까 25개밖에 없거든요. 그죠? 여기서 50 이하의 3의 배수를 뺍니다. 2의 배수 중에서요. 2의 배수 중에서 3의 배수는 몇 개죠? 8개. 빠른데? 8개. 네, 8개. 2의 배수 중에서 5의 배수는 몇 개죠? 5개요. 그리고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게 있잖아요. 누구? 30. 그거 하나만 더 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13 나오겠나요? 네.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환기 좀 하고 하죠.
나가? 나가서 물 한잔 마시고 와.